날씨도 따뜻해졌고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서 이제 마스크 좀 벗고 나들이를 갈 수 있을까요? 아니, 못 벗어. 날씨가 따뜻해져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봄맞이 꽃구경도 가고 그러고 싶은데 꽃구경보다 먼저 오는 건 황사죠. 이제는 봄하면 꽃과 황사가 동시에 떠오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매년 봄마다 큰 황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황사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다들 중국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 접점 지역에 있는 사막입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사막의 모래가 봄철이 되면 잘게 부서지게 되는데 이동성 저기압에 따라 생기는 상승 기류를 타고 잘게 부서진 모래들이 공중 1.5km 높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모래먼지들은 봄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인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바다를 건넌 먼지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동성 고기압 하강 기류를 만나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게 바로 황사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황사가 더 잦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속도가 붙은 사막화로 인해서 사막 지역이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황사에 대한 피해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황사가 일어난 중국의 공기질 지수는 무려 세제곱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으로 엄중오형 상태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베이징 중심부는 1600마이크로그램, 베이징 남부는 460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있다고 하죠. 1600, 4600마이크로그램의 지수가 잘 가늠이 안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될 경우 공기질 지수 매우 나쁨으로 판단하고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질 지수 기준 최대 30배 이상의 황사가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중국 황사라고 불리는 걸까요? 바로 사막에서 시작돼 중국을 거치고 오면서 중국 공업지대의 중금속, 화학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국을 한번 휩쓴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건너와 우리나라에 피해를 남깁니다. 문제는 앞으로 황사가 더욱 심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져 사막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미세먼지는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먼지 10마이크로미터보다도 더 작은 것을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일반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75에서 5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만일 미세먼지가 머리카락에 붙는다면 5개에서 7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개에서 5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더 작습니다. 일반적인 먼지는 지표면의 풍화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대기오염 물질인 석탄이나 석유를 연소할 때 나오는 황산염, 질산염, 탄소 부유물질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몸의 방화체계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정도로 작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2013년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우리 몸의 여러 신체 기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물질입니다. 미세먼지로 천식, 비염이나 부정맥, 피부병, 심각하게는 간암, 당간암 등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OECD에서도 연간 대기오염으로 빠르게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할 정도로 현재 미세먼지의 위험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온 역전 현상입니다. 공기는 따뜻할수록 밀도가 낮아지는데요. 태양열로 인해 지표면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밀도가 낮아지면서 위로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높은 고도에 있어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게 바로 대류입니다. 대류는 공기를 지속적으로 섞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높은 고도에 있어 차가워야만 하는 공기가 뜨거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밀도차로 인해 상승해야 하는 뜨거운 공기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위에 있는 뜨거운 장막으로 인해서 아래의 뜨거운 공기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머금은 상태로 오래도록 표류하게 됩니다. 순환 없이 오염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점점 뿌옇고 탁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스모그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미세먼지가 빗물에 녹아들어 물을 산성으로 만들고 산성비를 내리기도 하죠. 산성비는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킴으로써 나무, 땅, 물속 수행생물들에게도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겁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설치해 발생되는 질산물질, 황산물질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배출가스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드라이브에서는 이용자의 운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지 또 에코드라이빙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주행 기록을 통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급출발, 급정거 등 엔진에 무리를 주어 배출가스를 내뿜는 행동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주의를 주기 때문에 평소 나의 운전 습관을 파악하기에도 좋습니다. 위드라이브 주행일지를 통해 나의 운전 습관을 확인하고 고쳐서 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는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지구에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를 하고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위드라이브와 함께 열심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드라이브였습니다.